2011년 피트 예비 문제 1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그림은 전류 I가 흐르는 두 무한 직선 도선이 Y축으로부터 각각 거리 D만큼 떨어져 XY 평면에 수직으로 놓여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두 도선은 X축을 지나며 전류의 방향은 평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두 무한 직선 도선이 서 있대요. 두 무한한 직선 도선이 서 있고 이 전류의 방향은 XY 평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이래요. 방향이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이 이거죠. 이렇게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은 이렇게 빙글 도는 방향이다. 여기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크기는 K 곱하기 R분의 I이다. 여기 기본이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관점을 바꿔서 여기다 그려서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자기장은 이렇게 빙글 도는 방향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장이 한 점에서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다. 그래서 접선이라고 적고, 요것이 기본 개념이라서 이제 살짝 복습해 봤습니다.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잠시만요. 요 사이가 거리가 R이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기본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을 물어봤네요. 자, 지울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원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요거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니까 좀 갖고 오고요. 자, 원점에서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분석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전류가 가운데 있고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빙글 도는데 반드시 원점을 통과해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죠.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을 그려봅시다. 첫째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그려주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합시다. 그냥. 그 다음에 오른손 법칙. 오른손을 사용하는 거죠. 오른손 법칙으로 자기장 방향이다. 이렇게 적고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계산할 때는 오른손을 사용한다. 오른손 법칙이다. 반드시 외우셔야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기장이 이렇게 돌다가 관심은 P점, 원점. 자기장이 이렇게 돌다가 원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접선이다. 그래서 여기서 접선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위쪽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잡아줬어요. 얘는 B1.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은 반시계 방향. 두 번째는 이쪽도 자기장이 있으니까, 전류가 있으니까 이쪽도 자기장의 방향을 자기장을 그려주는데 원점을 통과하게끔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자, 자기장을 동그랗게 똑같이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기장도 오른손 법칙 미안합니다. 이 자기장도 오른손 법칙으로 그려주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기장이 이렇게 돌다가 원점을 통과하면 접선 방향.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돌다가 원점을 통과해서 접선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자기장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D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D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자기장은 벡터니까 옆에다가 벡터식으로 계산하는 거를 해놓읍시다.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첫 번째 벡터 계산할 때는 첫 번째 두 개의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무조건 빼준다. 그래서 원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원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1 빼기 B2를 무조건 해준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크기만 넣는다. 그래서 두 단계로 푸는 거죠. 첫 번째는 서로 방향이 반대면 무조건 빼준다. 두 번째는 크기만 적는다. 그 다음에 자기장 공식은 자기장 B는 K 곱하기 R분의 I를 적는다. 그러면 는이라고 적고, 자, 첫 번째 B1은 얘를 B1이라고 하고 얘를 B2라고 했으니까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K 곱하기 D분의 I라고 깔끔하게 적고요. 마이너스 K 곱하기 D분의 I라고 적으면 계산 결과는 당연히 0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장은 벡터니까 벡터 계산법을 써서 이렇게 깔끔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향이 반대면 빼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크기만 적고, 크기 공식은 이거니까 이걸 사용해서 계산한다. 해서 5점에서의 자기장은 0이다. 그래서 원점에서의 자기장은 0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을 볼게요. P점에서 자기장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P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Q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보다 크다. 이랬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꼼꼼하게 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얘를 일단 지우고요. 그렇죠? 얘는 이제 다 배웠으니까 지우고 지워봅시다. P점에서 자기장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지식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제 요거를 다시 잘 활용해 봅시다. 아이고. 자, 첫 번째는 이거죠. 1번. 첫 번째는 자기장 방향을 물어봤으니까 자기장 방향은 항상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자기장은 주위를 동그랗게 그려줍니다. 이게 오른손 법칙. 그 다음에 한 점에서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다. 이로써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하는 것을 배웠죠. 그러면 왜 똑같은 걸 한 번 더 하는가 하면 비교해 보자고요.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두 개야. 얘는 전류가 한 개였죠. 한 개면 원대칭이에요. 두 개면 원대칭이 망가지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길쭉한 원대칭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자기장 B는 마찬가지로 오른손 법칙을 적어주시면서 얘가 원이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원이 한 개, 두 개가 있으니까 얘네가 겹치면서 이렇게 커다란 길쭉한 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른손 법칙을 써주시고요. 한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무조건 오른손 법칙 써주시고, 여기까지 오면 한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방향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자기장의 방향을 물어봤으니까 오른손 법칙으로 계산하기로 하고요. 요 그림에서 P점이 여기 있죠?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전류가 두 개가 나오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을 써서 깔끔하게 그려주시면 이렇게 길쭉한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원으로 자기장을 그려주다가 자기장이 여기 도착하면 접선 방향.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이 될 것이고 이것이 P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이다. P점에서 자기장 방향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P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해서 이것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았다. 그러면 이제 디귿을 할 차례죠.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Q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보다 크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거가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공식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P점과 Q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보래요. 그래서 문제가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필요 없는 거 지우고요. 디귿을 해봅시다. 여기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이제 얘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자, 해봅시다. 첫 번째는 Q점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자기장이 Q점을 통과해야 되니까 요 I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돌면서 Q점을 통과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얘가 만든 자기장이 동그랗게 돌면서 Q점을 통과한다. 오른손 법칙. 그래서 자기장을 이렇게 그려서 놨다가 얘가 쭉 돌다가 Q점에 도착하면 접선 방향이니까 위쪽이겠죠. 그래서 접선 방향으로 B2를 먼저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해야 된대. 여기서 출발해야 된대요. 그러면 약간 찌그러지더라도 그냥 정확하게 비율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줘야죠. 다시 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그린 다음에 아까처럼 이쪽으로 B1 누가 만든 거예요? 얘가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 둘, 셋. 거리는 3D만큼 떨어져서 자기장이 Q점을 통과하게끔 동그랗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접선 방향은 오른손 법칙.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접선 방향을 그려주시면 위쪽이 돼서 B1이 됩니다. 그러면 풀 준비가 다 됐고요. 자, 요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P점이니까 P점에서 전체 자기장은 이렇게 놓고 P점에서의 전체 자기장은 이제 두 개의 방향이 같으니까 덧셈. 그 다음에 크기는 요거니까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K 곱하기 B1은 3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는 I고요. 더하기 요거 미쳤나 봅니다. P점이 아니라 Q점이죠. 미안합니다. Q점. 자, 더하기 K 곱하기 D분의 I가 되겠죠. 그래서 떨어진 거리는 D.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는 1, 2, 3D. 이렇게 적어주면 계산이 끝났고 이제 덧셈 법칙으로 계산했죠. 그러면 이렇게 놓은 다음에 K 곱하기 4D K 곱하기 3D분의 4I라고 적어주시면
Q점에서의 자기장을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P점에서의 자기장을 꼼꼼하게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거 다 지우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P점에서의 자기장이니까 이거를 잘 계산해 봅시다. 자, 해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 공식을 다시 한번 그리지만 얘가 옆에다가 요 옆에다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전류가 나오고 있고 동그랗게 자기장이 생기는 건 기본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죠. 그러면 자기장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서 이쪽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니까 똑같이 이쪽 방향에다 자기장을 선택하면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그려주고 자기장은 오른손 법칙이라서 접선 방향이니까 이렇게 자기장을 그려주시면 B1이 되는데 서로 직각이에요. 이거를 요 P점에다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그림을 보면서 적용을 잘 시키면 일단은 원으로 P점을 통과하게끔 이렇게 아이고 찌그러졌죠? 조금만 줄여서 P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원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P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선을 그어서 접선이 지나가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완성이죠.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건 지우면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웁시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지는 곳에서 이쪽 방향이고 여기는 직각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거리 R이 되겠고요. 여기가 D니까 R은 루트 2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B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적고요. 두 번째는 이쪽도 그 작업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쪽도 이렇게 직각이다. 보기가 그래도 싫으네.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그 작업을 여기도 하기 위해서 똑같이 원을 그려주고요. 전류를 그려준 다음에 원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그려주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이다. 이렇게 해서 그려주는데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기장을 그려준 다음에 P점을 향해서 선을 긋고 접선 방향이니까 이쪽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이쪽에서 이쪽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 R을 그려주시고 접선 방향이다. 자기장 방향은 이쪽 방향이다.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다가 원을 그려주시고 그래서 P점을 통과하게끔 이 정도로 원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접선 방향이니까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그려주시고 여기서 가운데에서 선을 그어주시고 접선 방향으로 자기장을 그려주시면 얘가 B2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지웁니다. 요 필요 없는 걸 지워버리면 이렇게 되고 접선이었으니까 이쪽은 직각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니까 R이라고 적고 R은 ED라고 적습니다. 누트 ED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크기 공식을 옆에다 적고요. 자기장의 크기는 K 곱하기 R분의 I이다. 근데 이제 판단을 좀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첫 번째 무엇이 똑같을까? 그러면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거리가 똑같죠? 거리가 루트 2D 여기가 D이고 D니까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류도 똑같죠? 둘 다 I고 K는 상수니까 똑같죠? 그러면 자기장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요거 계산할 때 자기장이 똑같으니까 1, 2로 구별하는 건 의미가 없고 얘를 지웁니다. 그리고 얘도 지웁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B1은 B2랑 똑같으니까 전체적으로 B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떨어진 거리는 둘 다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루트 2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문제 풀기 편하게 필요 없는 건 지웁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두 개래요.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두 개인 상태에서 전체 자기장은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 알죠? 이렇게 자기장이 이번에는 아까처럼 같은 방향도 아니고 반대 방향도 아니고 이렇게 2차원으로 벌어져 있으면 벡터 합 공식을 쓸 수밖에 없죠. 2차원 벡터 합. 그럼 벡터 합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치는 거를 구하는 게 기본이니까 기본으로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전체 자기장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자기장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므로 전체 자기장 BP라고 적고 그렇죠? P점에서의 전체 자기장이라고 적고 얘는 여기가 직각이니까 루트 2B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한쪽이 B고 그 다음에 한쪽도 B니까 루트 2B이다. 여기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그 다음에 루트 2B로 크기를 구했으면 마지막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BP는 루트 2에 K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K 곱하기 여기가 루트 2D니까 자기장 공식을 위에다 적어주시고 B는 K 곱하기 R분의 I다. 그러면 거리 R이 루트 2D이고 전체적으로 I이다. 그러면 약분 되죠. 그러면 K 곱하기 D분의 I가 된다. 그래서 BP를 깔끔하게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이랬죠. BP하고 비교하래요. 이렇게 해서 BP를 가져오시고 뭐랑 비교하는가 하면 BQ랑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BP하고 BQ를 크기를 비교해 보면 얘보다 Q가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꼼꼼하게 풀어봤어요. 꼼꼼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Q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보다 크다. 틀렸죠?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Q보다 작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기억 니음만 맞아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촬영하는 목적은 잘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 동영상을 참고하실 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기본 문제로 벡터 자기장이라고 하는 벡터를 이제 공간상에서 어떻게 합치느냐를 연습하는 문제인데, 문제가 정말 기본적인 것만 깔끔하게 물어서 얘가 기초 문제로 푸는 방법을 다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좀 과하게 꼼꼼하게 했는데 그냥 2배속으로 빠르게 들으시면서 기본을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